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첫째 주 4일, 그 다음에 5일 양일간 예상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이제 경기도지사배, 일요일은 이제 뚝섬배, 그렇게 좀 조금 재미없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경주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던데, 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비가 주중에 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어떤 그 경주로를 그냥 먼지 안 날 정도로 왔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제 일요일날 같은 날 경우, 정말 고배당이 많이 터졌죠. 그 다음에, 이런 주로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난주 일요일과 같은, 그런 흐름이 이번 주도 이어질 것으로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편성을 보면 정말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냥 그 뭐랄까요, 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인기마들만 있는 그런 경주. 그러니까 인기마를 한우 수 없이 만들었지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인기마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 인기마들이 전부 다 지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기마들이 좀 의외로 이제 상당히 좀 경주력 저하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주도 지난주 일요일과 같은 그런 흐름이 좀 다는 아니겠지만, 다 모든 경주가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경주가 좀 그런 경주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이제 경주가 지금 지난주까지 3%였다가 목요일 아침에 제가 2%를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금요일 아침이 조금 흐리긴 합니다만은, 날씨는 좀 흐리긴 합니다만은 비가 온다는 예보는 아직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양상으로 좀 흘러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할 경주가 이제 혼합 사군을 좀 분할을 했습니다. 혼합 사군이 한 경주가 좀 깨지면서 분할이 됐고,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지난주 일요일 그 결과를 가지고 막 여러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뭐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 뭐 그거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어떤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좀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지나간 걸 갖고 자꾸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이제 제가 추천드릴 경주가 한두 경주씩, 이제 토요일도 한 2개, 일요일도 한 2개 정도가 있긴 한데, 정말 뭐 쥐어짜서 고른 경주기 때문에 그마저도 좀 불안감이 없잖아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월 4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이제 이 경주가 지금 12마리가 출전해 있고 1200m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세마가 한 경주 있었죠. 토요일 첫 경주에 한 경주가 있었는데, 아직 이세마가 지금 신마들이 정말 그 주로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조금 거짓말 보태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달 중순 넘어가면, 중순이나 말쯤 되면 이세마들이 좀 많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 3세마들 그냥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3세마들이 나이만 먹은 거예요. 나이만 좀 먹었고, 그 이세마들이 이제 올해 이세마들이 쏟아나온 거, 그동안 얘네들은 이제 작년에 이제 배출된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교만 꾸준히 해왔지, 사실 그 경주는 뭐 그냥, 그러니까 어떤 그 수급이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마 수급이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이제 1번 넌보이런이라든가 3번 네이볼트, 5번 체인저, 그 다음에 외곽으로 가면 이제 9번 히든 블레이드, 이런 마필들이 인기 상위 클래스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사실 믿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뭐, 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자당 얘기를 좀 했죠. 자당하고 이제 그 당시에, 세 강자가 이제 둘이 이제 쌍벽을 이뤘었는데, 이 체인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당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 자당을 참 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말은, 좋아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뭐랄까, 그러니까 앞에서 달리는 말들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뭘 모르고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알면은 그 말을 좋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질주 습성이 선행이에요. 선행 못 가서 못 들어왔거든요, 그 말. 그냥 뭐 장거리에 가서도 다 선행이고, 그래서 세강자도 이겼기 때문에 정말 좀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는데, 몸이 정말 뻣뻣해요. 그냥 지금 체인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1200 얘 혼자 선행을 갑니다. 근데 이마필이 그 자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체인저도 보면 성질이 칼칼해요. 이 성질 칼칼해가지고 잘 뛰는 마 필요 없어요. 뭐 또 딴 얘기지만 제가 뭐 인류마와 명마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 얘도 지금 보면은 컨디션이 뚝 떨어져 있어요. 칼칼하던 그런 성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난주에 원래 출전하려다가 안 했고 훈련이 넘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지, 사실 멀리서 보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환경으로 그걸 찾아낸다는 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지난주까지는 얘가 막 칼칼했어요. 그냥 선행마다 온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교 그 동영상 봐도 여러분들 탁 표시 날 겁니다. 표시가 딱 나겠는데, 아니 그렇게 좋은 칼칼한 성격을 갖고 있던 마필이 선행을 가서 결국엔 라스트에 덜미를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어떤 칼칼함을 갖고 있는 마필의 선행력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활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속된 말로 심리도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뭐 심리도 못 가서 좀 많이 좀 무뎌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좀 경직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활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안 오네요.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주는 그냥 한 경주 좀 늦게 출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9번 히든 블레이드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지난번 다습 11% 주로해서 1분 2초대를 띄었어요. 1분 3초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인기마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체인저 5번이 선행을 가면 9번이 바깥에서 나와요. 왜 나오냐면 9번이 그러니까 이 히든 블레이드 9번 히든 블레이드가 첫 번째 주행 심사 때 모래를 맞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그냥 개차반이에요. 그냥 난리를 핍니다. 난리를 펴요. 이게 정정희 기수가 주행 심사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주행 심사가 선행 안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목 차이로 바깥에 말이 하나 있었고 얘가 이렇게 가서 모래를 하나도 안 맞았어요. 거기다 다습 11% 주로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있습니다. 체인저가 선행을 가고 이 히든 블레이드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둘이서 이렇게 손잡고 도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연 얘가 바깥에 어린 마필 신마가 1000m도 아니고 1200을 이렇게 좀 바깥으로 불편한 전개를 해서 두 마필이 손잡고 입상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불안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히든 블레이드가 지금 완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행 자세도 보면 좀 삐딱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치우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똑바로 뛰질 않고 있기 때문에 힘이 안 차서 그런 거죠. 그런 것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을 믿고 좀 배팅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 안쪽에 있는 넘버 이런도 그렇고요. 쟤도 보면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돌았어요. 서너 번째 외곽으로 돌아서 거의 모래 여파가, 그러니까 모래를 좀 거의 피해가는 그런 전개를 펼쳤거든요. 안쪽에 이번에 딱 갇혔어요. 근데 얘네들이 5번, 9번이 또 10번까지 너무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얘가 과연 여기서 선행을 가려면 강한 추진, 아주 강한 말머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1번, 5번, 9번이 다 무너진다고요. 선행을 안 내줘야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취입만 뚜렷하게 어떤 취입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레이볼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뭐 어떤 그 예민하게 반응은 안 했지만 가속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 여파이고 발을 좀 뭐랄까 좀 간결하게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보면 체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밀고 올라온 거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갖고 있는 능력, 잠재된 능력 이런 것들로 온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10번 블랙범이 얘도 마찬가지죠. 5번, 9번, 10번이 가기 때문에 쟤도 모래 안 맞으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김용근 기수 기승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들은 믿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인기도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인기 3위였었네요. 3위 거의 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체인저나 자당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질만 칼칼하고 체구는 작고 몸은 뻣뻣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쓰면 안 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쉽게 뛰는 자당처럼 쉽게 뛰어야 돼요. 선행을 가야 되는데 그게 불안한 선행을 간 데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천천히 토요일은 출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경주였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국내산 6등급 암말 경주입니다.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예상을 안 했네요. 이제 천둥오름이 있고 캠프세이버, 이거 지난번에 제가 캠프세이버 추천드렸었는데 1번 게이트고 조건이 너무 좋죠. 좋았죠. 좋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예상도 안 했던 2번 오래 함께 하자가 선행을 가면서 그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를 다 맞았어요. 3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다 맞으니까 또 역시 얘도 아까 뭐 그 레이볼트처럼 가속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은 보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눈에 띄지 않게 뭐 보면은 가속이 떨어져요. 그럴 때 보면은 가속이 떨어진다는 거를 기수들이 먼저 알아요. 그거는 뭐 지금 견습 기수도 알아요. 그러니까 막 뛰다가 보면 얘가 모래를 맞아서 아니면 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가속이 떨어지면 기수가 그걸 몸에 팍 바로 느껴요. 그러면 기수의 액션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때려요. 이 어깨 채찍이라든가 채찍을 갖고 어깨를 때리는 거 있죠. 어깨를 딱 때려서 빨리 가자. 그러니까 거기서 채찍을 빼가지고 엉덩이를 때린다는 건, 사타구니를 때린다는 거는 그거는 뭐 힘을 무척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채근만 해주는 거죠. 야, 너 여기서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채근을 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그 6번 황금달빛입니다. 황금달빛인데, 이거는 작년이죠. 작년 정평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 1번 게이트에 3번 게이트예요. 뭐 하여튼간 뭐 내측에서 선행 간다고 제가, 진짜 좀 거짓말 보태면 거품을 물고 이제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라스트에 3차 갔는데,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 체형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거의 골격에서, 그러니까 어떤 골격, 체형,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말은. 근데 얘는 지금 제가 당시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500km가 나가는데 힘으로라도 버티지 않겠느냐. 근데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자당이나 또 체인저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작은 마필들은 조금 불안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420km, 30km 나가는 마필이 선행 간다고 그런 것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못 하죠. 근데 얘는 선행력도 있고 등치가 있는데 이 리듬이 없어요. 리듬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냥 통나무 옮겨가듯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김하연 기수의 51kg의 부담 중량인데 지난번에라고 뭐 선행 안 갔습니까? 51kg라고. 라스트에 한번 뛰는 거 보세요. 리듬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이런 게 이제 그 인기말을 만들어 버렸어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뭐죠? 지난주에 샤이뮤직 같은 거. 그러니까
부담 중 제가 배터 입장에선 이런 말, 샤이뮤직 같은 마필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 치부지만 드러내야죠. 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숨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황금 달빛도. 근데 내심 한쪽으로 머릿속에서는 51kg인데 상대가 약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얘가 갖고 있는 그 몸놀림의 비중이 크거든요. 경주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 몸놀림이 크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마필들은 배터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갑자기 토요일날 비가 와가지고 얘 혼자 뛰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변수가 아닌 다음에는 봐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9번 알사이만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제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체형이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자세하게 조금 얘기해도 좀 뭐랄까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눈에 그게 익어야 되고 또 제가 얘기 한 달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알사이만 같은 경우 보면 배가 없어요. 배가. 물론 어떤 운동선수에 따라서 다르죠. 뭐 배가 나오면 뭐 씨름선수 같은 경우는 뭐 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육상선수가 배 나오면 그게 뛰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 알사이만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로 그 백골해라 그러죠. 배가 너무 근데 그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구가 작은데 지난주에 출전을 안 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조교도 엄청 세거든요. 얘한테는 엄청 센데 이번 주에도 또 뛰어다녀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백골해가 있든 없든 간에 거기다가 그 밑바탕이 되는 거기다가 더 뛰어다녔기 때문에 분명히 체중이 빠졌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는. 만약에 여기서 체중이 안 빠졌으면 이마필은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훈련을 하고 잘 먹었는데 이런 편성에서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배를 보면 체중이 빠졌을까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스피드라든가 힘들어하는 모습, 체중이 빠지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감기 같은 거 걸리면은 몸이 녹작지근하면은 뭐 걷는 것조차 귀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마필이 여기서 인기마든 아니든 제가 이 말 자체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의 유형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국향도 마찬가지고 캠프세이버, 천둥오름. 결국에는 안쪽에 있는 천둥오름과 캠프세이버를 다시 한번 공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이제 이런 것들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이렇게 강하게 좀 어필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이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건 국내산 5군입니다. 5군인데 요 경주는 조금 좀 한 번쯤 공략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전개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라클 도토가 선행을 가죠. 안쪽에 이제 유쾌한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쾌한 선택이 사이즈상은 분명히 세요. 센데 지금 컨디션이 안 해요. 휴양 공백기를 좀 거쳐서 그런지 이게 무슨 양전지 근육통, 뭐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폐출혈 뭐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니네요. 뭐 근육통 같은 경우야 어린 마필들 뭐 이렇게 훈련 강도 세면은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하여튼간 부자연스러워요. 걸음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미라클 도토는 괜찮습니다. 이 마필도 이제 지난주에 출전하려다가 안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알사이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34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출전 등록을 해놓고 꼭 안 해. 꼭은 아니고 꼭은 뺄게요. 거의 이제 뭐 10마리 출전 예정을 했다면 한 대여섯 마리는 출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마방도 어떤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조교를 져야겠다 싶으면 한 주 연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그 25조하고 25조를 말씀을 드렸죠. 금마방도 보면은 조금 안 됐다 싶으면 연기를 자주 하는 마방이에요. 이 아주 대표적인 25조랑 34조가 그런 마방인데, 근데 이 25조 마방하고 이 34조 마방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이 25조 마방은 정말 세게 뛰어다녀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알사이먼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같은 맥락입니다. 25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기 뭘 체크를 하시냐면, 그렇게 조교가 강한데도 체중이 안 빠져갖고 나오잖아요. 잘 먹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잘 먹었으면 운동 열심히 해야죠. 세게 해야죠. 강도를 높여야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까 알사이먼 같은 경우는 체가 작으면서도 백골에가 올라가 있는 마필인데 너무 뛰어다녔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34조 같은 경우는 조교 강도가 25조랑 비교했을 때 한 주 연기를 해도 조교를 결코 세게 하지 않습니다. 세게 안 해요. 완전히 반대요. 25조랑 반대. 그러니까 잘 먹여서 세게 하는 마방. 이 마방은 어떤 컨디션을 어떻게 사양 관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5조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 먹었으니까 저렇게 체중도 안 빠져가고 조교도 세게 하는구나. 근데 34조 같은 경우는 조교를 세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부족하면은 계속 조교를 더 하는 그런 마방이다.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요. 420kg짜리 조교 세게 하면 어떡합니까? 세게 할 필요가 없는 말. 그렇다고 해서 습보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마필에 맞춰서 조교를 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경주 이제 그 5번 마파람입니다. 마파람. 지난주에도 이제 지난번 출전을 또 제가 넌지시 한번 이제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게 계속 지금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 3세마거든요. 데뷔전이니까 제가 한번 그 우승했을 때,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송재철 기수인가요? 누가 기승을 해가지고 어떻게 탔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다시 들춰본 것도 아니고, 지난번 거를 딱 보니까 말이 살아나고 있는 거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래를 맞으면 가속이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요.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는 2번이 손행 간다 그랬죠. 그럼 5번이 그 외곽에 있어요. 물론 이제 밖에 있는 말들이 가속을 붙여서 기본 얘네들 앞길을 막으면 얘기는 끝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 이 순발력만 갖고 200m 순발력만 갖고 보면 2번이 선행이고 5번이 외곽에 가서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1번이 뒤에 붙습니다. 나머지 6, 8, 9, 10, 12가 행대로 나오죠. 행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래만 피하면 되겠구나. 이제 컨디션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이제 변수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얘 앞길을 막으면 그거는 좀 얘한테는 완전히 입상권하고는 좀 멀어진 거죠. 그 다음에 7번 마칼루파오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일 센 마필이에요. 센데 취입으로 세. 그죠? 순발력이 없어요. 이런 마필들은 왜 1200에 나오는지, 물론 이제 저는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좀 판단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1300, 1400 이렇게 1700 가서 뛴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장점은 이제 제가 좀 일요일째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잖아요. 반면 뒷심은 있고. 근데 얘가 놀아서 그런지 완전히 성질이 바뀌었어요. 칼칼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행심사 때 1분 14초 대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성질이 엄청 칼칼해졌어요. 그러니까 잘 안 돼가지고 보조주로 해서 조교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목요일날 아침에는 1000m 발주 연습을 해가지고 길게 한번 뛰어오는데 나체에서 걸음이 무뎌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저게 아직 제 컨디션이 아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주로가 무겁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를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그거는. 아무튼 얘가 제일 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이 이 큐피드 비상입니다. 큐피드 비상인데 기본 능력권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아직
회복이 예, 조금 회복이라기보다는 좀 그 힘이 안 차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기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11번 이스트 챔프입니다. 이게 주중 내내 눈에 띄었어요. 근데 제가 두 마리를 추천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마리 여기 인기마가 있는데 이 두 마리의 인기마가 두 마리의 이 기본 복병마가 인기마를 이겨달라라는 그런 경우는 희박하잖아. 그러면 완전히 뭐 999죠. 999도 보통 999입니까?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6번 그린백입니다. 6번 그린백인데 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드릴까? 성질이 칼칼해서 열심히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제자리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은 뻗는데 몸이 안 따라가요. 몸이. 리듬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어딘가 둘러싸이면은 좀 그래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5번 외곽에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2번, 5번, 6번, 8번, 9번, 10번, 12번 이런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여력이 있으면 끼워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쟤도 모래 안 맞출 수 있으니까요. 네, 지난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 경주는 5번 이 마파랍니다. 이동화 기수네요. 예, 아무튼 마파람을 여기서 체중이 조금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461kg까지 빠졌으니까 한 470kg? 예, 그런 게 왜냐하면 파워가 붙는 거거든요. 어떤 건 빠져야 정상이지만 이런 것들은 불어야 돼요.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불어갖고 나오면, 한번 현장 컨디션 여러분들이 또 윤순까지 좀 체크를 하셔서 공략권에 좀 넣어 두시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12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한 번 더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합의를 봐야 된다 그럴까? 네. 이 회두령입니다. 회두령 제가 이제 9번 게이트인가요? 9번 게이트, 죄송합니다. 8번 게이트에 있을 때 한번 추천드렸다가 제가 지난번에 아직 안 살아났습니다. 이 공백기 때문에. 그게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러니까 이 말이 등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는 그 과정이 일단 순간 스피드예요. 짧은 구간 습볼할 때 보면 스피드가 좋아요. 근데 아직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길게 가지는 못해요. 근데 저는 저 정도 되면은 선두권에 붙어서 버텨낼 힘이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결국엔 못 버텨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드령을 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그런 걸 우려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조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딱 그만큼? 네, 그만큼만 해요. 근데, 얘도 보면은, 발 바꾸는 것도 좀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마필인가요? 그러니까 3번을 습보를 한다 그러면은 1번은 잘해요. 2번은 못하고. 발 바꾸는 게, 좀 부드럽게 이제 바꿔주는 게, 그러니까 셋 중 1번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갖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 갖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3일 내내 좋아야, 좋은 거다. 이렇게 좀, 제가 저 혼자 스스로 그렇게 좀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냥 욕심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저 마필이 저런 등치에 저 정도 스피드가 있으면 선두권에 붙어오면 힘으로 버텨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결국엔 못 버텨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번 게이트에 있고 이 선행마가 외곽에 12번이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은 뭐 워낙 부자연스러운 걸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원더풀 키티도 못 이기는 마필이에요. 물론 근데 지난번엔 따라갔지만,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좀 따라가 주면은 조금 더 능력이 나. 오히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행을 가면 그만큼 갖고 있던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그게 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이제 작전으로 좀 바꾼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 이 해두령이 지금 뭐 체중이 빠져갖고 나온다. 한 480kg, 90kg까지 빠져갖고 나온다. 그랬을 때 꼭 있어야 되는 마필이 이 4번 로드에 있습니다. 로드에 있어요. 이것도 수영조기 했나요? 안 했죠? 예. 얘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는데 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세요. 480kg, 490kg 뭐 이렇게 거의 뭐 500kg대까지 나가는데 아직도 5군에 있는 선행 딱 한 번 가서 누가 갔죠? 한 번 가서 딱 입상 한번 했을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발만 쓰는 마필이에요. 몸이 경직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주에서 제가 만약에 선행을,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선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따라갔을 때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선행을 갈 거다. 외곽에 12번만 이제 견제가 들어올 거죠.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치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면 달고 갈 수 있다. 뭐 여기서 지금 유승환 기수가 지난번에 따라가 봤는데 굳이 선행을 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이 라운드어펄이고요. 얘도 보면 450km밖에 안 나가죠. 근데 채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네, 제가 지난번 두손 장구 때, 2주 전에 두손 장구 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마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딱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몇 번 모으는지 보십시오. 한 번 몰면은 막건 손 꽉 쥐고 있는 거고, 두 번 몰면은 조마조마해야 되고, 세 번 몰면 돌아서십시오. 네. 이게 두손 장군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 다른 마필들은 로드에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경직된 몸이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틀리지만 얼만큼 초반에, 그러니까 스타트를 얼만큼 해가지고 얼만큼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손 장군 같은 경우 제가 걸음이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몰면.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딱 몰거나 붙잡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막건 손에 쥐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 몰아? 벌써 딱, 그렇죠. 두 번 몰아. 그러니까 두산 장군도 제가 쉬어보니까 세 번인가 네 번 몰았어요. 초반에. 본인도 스스로 알았는지 정말 짧게 진짜 뭐 다른 때 뭐 10번 몰았다면 3번, 4번밖에 딱 안 물고 붙잡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아는 거죠. 알고 탔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메인 오브킹입니다. 얘도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주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한 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나오는 뭐죠? 러너 몬스터인가요? 지난번에 1700에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힘한 배만 해주면, 라스트에서 뭐 다 무너지는 마필들인데, 뭐, 다이어 파워 지금 컨디션 아니죠. 썬더 플래시 이거 마지막에 결정타 없는 마필이죠. 큐피드웨이, 이 마필 뭐, 부민호 기수가 이제 두 번 입상하고 저거 한 마필인데, 얘도 보면은 아직도 조금은 어리숙해요. 그래서 이 회두령이 사이즈잖아. 얘가 띄웠는데 사이즈가 좀 센데,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빼먹고 그러니까 스피드가 좋다라는 건 그만큼 체중이 빠졌을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길게 가는 탄력이 안 나와서 얼만큼 빠졌는지 좀 가늠을 못 하는 것 뿐이지,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4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했는 5경주입니다. 1400m. 이 경주도 못 믿죠. 이 피어나다 뭐 이제 한번 딱 순군해가지고 이제 입상한 그런 마필. 지난번 판이 브라보메이 하나 빼놓고는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없어요, 말이. 지산군 이제 선행 가서 얼만큼 버티느냐, 최고 얇다. 안토니에게 선행 가니까 뭐 430km 나가는 마필 갖고 선행 가가지고 세우잖아요. 결국에 피어나다 같은 마필에게 진다고요. 그러니까 선행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 근래 와서 그렇죠. 4월 첫 주 지나서부터 지금 4월, 5월 2달간 거의 2달간 지금 계속 이런 주로가 지금 주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이런 무거운 주로는 가끔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거든요. 오래 가지는 않았고 또
모래를 바꾼 건지 지난 그 3월 중순인가요? 언제 한번 그 봄 되면서 봄철 주로 그 모래 교체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도 왔었어요. 3월 마지막 주에 3월 중순쯤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주로가 그랬는데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니까 저도 좀 뭐 거의 30년 가까이 뭐 25년, 26년 예상을 하지만 이런 주로는 조금 못 봤던 것 같아요. 거의 못 봤어요. 뭐 11월 달, 뭐 12월 달 제가 막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조금 완전히 좀 그런 주로하고 조금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주로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주로인데 자,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 4번 오래 함께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 주 때 뭐 개파를 봐라 막 그랬는데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선행가고 또 하나 얘가 그 외곽에 붙어 있었던 경합을 펼친 마필이 뭐죠? 아주 그 부진마였었는데 럼보이런. 예, 아까 얘기했던 첫 경기 럼보이런이야. 외곽에서 걔랑 둘이 옥신각신 하잖아요. 근데 참 여기서 희한한 게 아까 제가 럼보이런 때는 첫 경기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직선을 딱 돌아서 4코너를 돌아서 럼보이런이 앞섰어요. 예. 럼보이런이 거의 목차는 앞섰는데 300m 지점 그 지점에서 앞섰는데 결국에는 옥신각신 하면서 이 우리 함께 하자가 이겨요. 그럼 여러분들 그 럼보이런이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우리 함께 하자는 말이 엄청 세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 럼보이런이 락한 말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안 센 거죠. 우리 함께 하자가. 그러니까 제가 첫 경기 때 럼보이런이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돌아가지고 모래 안 맞춰가지고 뭐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안 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래 함께 하자가 그런 납이라고 경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라스트에서 직선에 들어가면서 목 차이로 이겨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얘를 그렇게 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00m하고 여기서 지금 선행을 간다는 보장도 못하고 분명히 모래를 맞으면 얘가 갖고 있는 그리고 제가 왼쪽 뒷다리 개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보단 심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냐면 약간 곰배등이에요. 곰배등. 곰배등 아시죠? 예, 곰배등.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번 드림 스피드입니다. 드림 스피드. 뭐 23초 뛰었다, 21초 뛰었다, 23초. 이거 사실 이렇게 뛰면은 능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양호 7%에서, 예. 1분 21초 뛴 거고, 나머지는 5%, 2%. 이게 보면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의 2초 차이 나요. 2초 이상 차이 나는데, 뭐 스마트 전사 얘를 이제 축으로 가야죠. 근데 조금 그 지난번에 1200m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날라왔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날라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400이니까 딱 어울리죠. 저는 이마필이 오히려 1700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편성이 이러니까 뭐 축으로 가는 게 좀 얘가 제일 유리하죠. 취입을 하기를 기대하는 게 제일 유리하고 얘도 2% 주로에서는 못 올라왔네요. 그죠? 1300, 1400, 2% 두 번 주, 그 다음에 1200에서 12%, 그 다음에 1200에서 13%, 5%, 이 건조 주로에서는 또 못 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 탑 퀄리터입니다. 여기서 얘가 제일 세요. 근데 컨디션이 아니에요. 제일 세. 이 경주 얘를 보면은 예전에 1200이나 이 뛴 걸 보면은 그 걸음이면 그 걸음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제일 센데 얘가 컨디션이 안 해. 컨디션. 이런 경주는 뭐 이제 스마트 전사가 있어도 어차피 다 분산해. 피어나다가 지금 선행 가려고 할 거죠. 오래 함께 해도 선행 가려고 할 거죠. 드림 스피드 거기 바로 뒤따르면 제일 유리한데 얘네들이 어떤 지금 보여준 능력이 믿음을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예. 5경주였습니다. 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700m고요.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일단 뭐 제가 축은 하나 세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후차권이 조금 나은 이 원더풀 K입니다. 원더풀 K. 뭐 기본 능력도 있는 마필이고 얘는 나갈 때 보면은
아까 이제 오래 함께 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개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파도 파행의 일종입니다, 이제.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좀 모르겠어요. 어디 예를 들어서 뭐 뒷다리라도 구절 부위나 비절 부위나 허리나 이런 데가 아프면 그 걷는 게 어디가 아프구나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예측이 되는데 이 개파는 어디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개파는 힘줄이 그런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개파는 좀 어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절이나 무릎이나 이런 데 아프면 벌써 걷는 게 벌써 틀리거든요. 어디가 뭐 어깨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뭐 또 이제 허리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보면은 어디가 아프구나. 딱 대충 뭐 정확하게 찝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저런 어디가 아파서 저런 파행을 보이는구나 라는 게 대충 감이 오는 거죠. 근데 좀 이 3번 원더풀 K 같은 경우 보면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어깨나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어깨는 그렇게 많이 운동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몸을 많이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오십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꾸 풀지 않습니까? 어깨를 팍 운동을 해서 풀듯이 푸는 거예요. 계속 푸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오기 전에 파스 같은 건 못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차가운 물로 이제 습보를 해준다든가 뭐 이제 그런 게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간 이제 뭐 일주일인가 뭐 2주일 전에는 약물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주 출전하기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3번 원더풀 K가 가장 좀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순발력이 뭐 월등한 건 아니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조금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나스가 없죠. 조금 참아야 돼요. 근데 3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7번 캡틴 브라보인데 430kg짜리. 얘도 조교를 지금 너무 세게 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체크하십시오. 조교하고 며칠 해보시오. 지금 며칠을 놔줬어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7번이 맞아요. 그전에도 놔준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나오자마자 뛰었어요. 너무 세게 해요. 430kg짜리인데 잘 먹었나요? 그냥 이런 것들은 뭐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kg, 뭐 5kg 이상 불었으면 쟤 잘 먹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kg, 20kg, 뭐 20kg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kg, 10kg 이상 빠졌으면 아이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필이 입상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동을 세게 했는데 체중이 빠졌어요. 그 뭔 기운을 쓰냐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동물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피가 흐르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게 손이 가냐고요. 배팅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를 아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배팅에 욕심에 생겨서 체중이 빠졌어서 얘는 여기서 뛴 게 있어서 올 거야. 배팅을 해요. 그러지 마시란 얘기죠. 그냥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참으셔야 돼요.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스텔로로도 안 살아났고 장산가도 이거 맛이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고 남산럽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문학럭키 저 체중 작은 마필 위너지에 없어요. 지금 3번 축으로 해서 저 누먼워리어가 딱 걸리는데 제가 이현정 기수 탈 때 한 2번 추천드렸다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섣불리 손이 팍 안 가요. 손이 뭐 여러분들에게 좀 옷 좀 예. 8번이 선행인데 지금 그때 그 장산 포이지랑 뛸 때 그땐 컨디션 정말 좋았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아니라 그랬죠. 선행 가도 못 버텼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컨디션이 나빠도 부담 주행이 덜어졌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뚜렷하게 뭐 이렇게 추천드릴 마필이 없습니다. 네. 6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했는 7경주입니다. 2000m, 군내사람 오픈, 앞말, 경기도지사배, 예, 좀 재미없죠. 뭐, 이제, 골든파워하고, 이 라운더 스파트, 뭐, 이렇게 두 마필 싸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참 좋은 친구요. 그러니까 이 참 좋은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참 좋은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가도 관건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1번, 5번 중에서 누가 부러져 준다면 그런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올 수 있는 대안이 누구냐? 뭐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좋은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지금 신영철 기수가 안착을 했어요. 문세영 기수가 지금 정지 먹어서 6월 둘째 주까지 쉰다고요. 6월 18일.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참 좋은 친구가 선행을 가려고 하겠죠. 갈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건 뭐야? 라운더 스퍼트가 지난번에는 좀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예, 오크스에서는 아예 뭐 따라가려고 따라갔고, 모래를 맞았는데 이제 가속이 조금 이제 떨어지더라. 직선 탄력에서 이제 골든 파워와 이제 격차를 많이 좁혔죠. 참 좋은 친구는 선행을 갖고. 근데, 사코널 직선에 들어서기 전,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캐치하기는 어렵지만, 누구죠? 최범현 기수가 조금 그 고삐를 일찍 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랄까 좀 액션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뭐 고삐를 풀었구나, 가는 대로 놔줬구나, 이거를 좀 캐치하기는 어렵지만 사쿠나 직선을 막 들어서면서 조금 서둘러 나온 감이 없잖아요. 조금만 더 참지라는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인데, 이번에도 이제 작전을 바꿔야죠. 따라가는 작전을 해야 돼요. 뭐 지난번에 모래 맞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과연 2000m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자, 여기에 이제 골든 파워가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오느냐죠. 뭐 뭐죠? 그 루나 스테이크스에서는 거의 바닥권에서 빨랐어요. 1600m 좀 빨리 흘러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선이 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말들이 전부 다 빨리 그 흐름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뒤쪽에서 왔는데, 지난번에 또 앞쪽에 가서 붙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두마필 싸움이라고 보는데, 왜 두마필 싸움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참 좋은 친구는 이제 오크스배 때도 제가 잠깐 이제 그 내려간 경주기 때문에, 부산에서 펼쳐지는 경주기 때문에 예상은 안 했는데, 제가 넌지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좋은 친구가 좀 컨디션이 안 좋게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디션보다는 뭐 컨디션이 나쁜,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얘가 갖고 있는 그 부자연스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컨디션이 나쁘진 않아요. 뭐 지금 뭐 3살짜리예요. 3살짜리가 무슨 컨디션이 나쁘게, 지금 한참 잘 먹고 잘 커가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이렇게 경직된 발씀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마피를 저하고 좀 이렇게, 제가 이 알로 보는 마필, 그래서 한번 1700인가 선행 못 가가지고 부러지죠. 1400인가 그때부터 그랬죠. 1번 게이트부터 늑발하고,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1400m죠. 늑발하고 그 다음에 1700에서 선행 가서 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이 부산 오가면서 이제 큰 경주에 출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그냥 선행 못 가면 죽어요. 선행을 못 가면 죽는데, 왜 죽냐? 그런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영철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거리가 2000m이기 때문에 제일 불리한 마필이 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제가 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필은 좀, 여기 PNS 럭키요. 이게 맨날 껍데기는 화려해요. 지금 2조에 있다가 얘도 루나 스테이크스인가 내려갔다가 꼴찌 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뭐 하마시 기수가 기승했던가요? 혹시나 해서 한번 보니까 여기서 얘가 선행을 가? 선행을 갈 그런 편성이면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선행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말의 어떤 껍데기,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실전에서는 그렇게 큰 능력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뭐 골든파워의 그 누구죠? 라운더 스포트? 예, 스포트. 이 두마필, 그 다음에 참 좋은 친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지 얘네들의 골든파워나 라운더 스포트의 어떤 능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7경주였습니다. 8경주입니다. 1400m고요. 2등급입니다. 자, 7번 대한질주입니다. 대한질주.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말을 1군까지 올려놓으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대한질주의 그 체형을 보면 1군까지 무난히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가는데 하나 이제 거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선행만 고집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데, 좋은 체형을, 기본 밑바탕이 다 돼 있는데 왜 자꾸 선행을 가서 말을 세우냐고요. 아니, 따라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럼 얘가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마필처럼 뭐 로드에이스나 뭐 이런 예전에 자당이나 이런 마필처럼 리듬을 안 하냐고요. 그런 것도 아니죠. 얼마나 좋냐고요. 그 큰 덩치에 그런 유연함을 갖고 있다라는 게 물론 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큰 어떤 경주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얘가 지난번에 몇 승하다 연승하다가 깨졌죠. 예. 계속 선행이에요. 선행 못 가면 넘어가서 선행이고,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은 1700, 1800 뭐 이런 거리에서는 1코너를 만나는 그 길이가 50m, 150m지 않습니까? 1700은 뭐 50m죠. 그 직선, 그 코너 딱 거기까지. 코너 이렇게 돌아가는 데까지 말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 딱 코너 시작되는 부분. 1800은 150m죠. 그러면은 뒤로 100m를 가니까. 그러니까 길게 몰고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1300이나 1400 이런 데 보면 막 200m, 300m씩 몰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보면은 막 거의 뭐 13초, 14초 이렇게 13초면은 200m에 200m. 여러분들 100m를 보통 7초가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100m를 7초가 좀 안 되게 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허롱 타임을. 그럼 200m 하면 거의 13초라고 보자고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요. 그러면 거의 13초, 13초, 14초인데 그 몰고 가는 여러분들 추진을 하는 그 시계를 한번 밑에 시계가 나오니까 동영상 한번 보세요. 얼마큼 몰고 가나. 200m,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임대규 기수가 그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한 소리예요. 200m 몰고 가서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임대규 기수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차 말씀드린 거예요. 그 두 번, 세 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태영 씨, 두 번, 세 번이면은 그거 10m, 20m예요. 두 번, 세 번 뭐라도 안 되는 말이 있는데 200m, 300m씩 몰고, 어떤 때 보니까 26초인가를 몰고 간다 그랬죠. 24초인가? 제가 어떤 기수이 예를 들면서 상코나 진입 지점까지 몰고 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꼴찌 왔어요. 나 죽어도 선행 가야 돼.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얘를 축으로 해서 후착 찾기인데, 일단 뭐, 이 마이트, 그러니까 컨디션만 말씀을 드릴게요. 컨디션만? 예, 1번 마이티가 좀 컨디션이 아니에요. 컨디션이 아닌데, 그 아닌데다가 지금 문세영 기수가 얘를 전부 다 보면 쥐어 짜다시피 해서 왔어요. 전부 다. 그 다음에 그게 다 1200이었었고, 오늘 1400이고, 금노열이 사정권 안에 있어요. 취입 사정권 안에 있고, 제가 이제 계속 박태영 기수가 입승할 때 추천드렸던 마필이고, 그 다음에 하나 3번 장산바다인데 얘가 컨디션이 지금 엄청 좋아요. 좋은데 승군전인데다가 상대가 강해졌죠. 승군전이면 당연히 강해졌고, 그 다음에 지난번 뛰었을 때 보면 선행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선행을 못 가. 따라가서 얘가 그 좋은 컨디션을 다 유지시켜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게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금요일을 기본권으로 해서 가로수나 뭐 후차권에서 조금 난해해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그렇게 큰 메리트 없어요. 8마리 출전하고 대한질주라는 마필이 있어요. 다른 어떤 삼상승식, 삼복승식 이런 것까지 메리트가 있다면 좀 어떻게 좀 머리를 쥐어 짜보겠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머리를 짜낸 경주는 아닙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어렵죠. 뭐 이경주도 뭐 트롤링 라일 포스트 원이 선행을 가면 트롤링 라일리가 지금 두 번 다 선행인데 선행을 갈 거냐, 뭐 이것도 좀 관건이 되는 경주고, 그다음에 외곽에 10번 안양호라이도 순발력이 좋고, 지금 트롤링 라일리가 이 13초 6, 13초 6 두 번을 13초 6을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13초 6을 뛰어가지고는 이 4번 포스트 원의 순발력을 못 넘어서요. 일단 이탈면에서는 못 넘어서는데, 이제 가속이 얘가 좋기 때문에 과연 가속으로 넘어갈 것이냐? 그러면 가속으로 넘어간다는 건 결국 힘을 쓰고 넘어간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 5군 시절에는 통할 수 있겠지만 4군 마필에도 통할 것이냐?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포스트원 같은 경우는 뭐 선행 좀 상대가 약했어요. 지난번에 선행 가도 조금 버텨내기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원평 코드입니다.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이 데뷔전 때 제가 일본 게이트에서 이거 죽기 살기 선행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말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인데, 얘가 조금 모래를 맞으면 지난번에 이전에 말고 그 전에 이제 바깥으로 사코나 바깥으로 나가서 제재를 받았던 그런 마필이었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어때요? 제가 이제 일요일 마지막 경주의 롱라인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원평 코드도 마찬가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래를 맞으면 힘으로 잡아줘라. 이제 그런 얘기들. 힘으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가는 대로 다 가면 말이 그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기승자가 제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기수가 풀어줬기 때문에 그 모래에 대한 반응이 나와버려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기수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제어예요. 제가 말씀드린, 제어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술적으로 제어를 하느냐, 아니면 힘으로 제어를 하느냐. 제가 정문 에이스 같은 경우 힘으로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말들은 힘으로 제어를 해줘야 돼요. 이런 마필들은 손가락 하나만 갖고도 할 수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난번에 장추열식 기수가 그런 식의 전개를 펼치니까 이게 선행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해주니까 나스의 탄력을 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또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염려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보스. 이 한강보스도 보면은 조교 강도를 안 높여요. 그렇다고 뭐 숯불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유승환 기수가 조교를 하면서 아주 뭐랄까요, 주행 안정시키는데, 거기에, 그러니까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를 항상 똑바로 물리려고 애를 쓰는 게 보여요. 왜? 똑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 이 자갈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갈이 두 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파란 볼펜, 빨간 볼펜, 요게 이렇게 동그랗게 걸려 있어요. 자갈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 이제 동그란 걸로 해서 이제 곱비를 이렇게 길게 다른 거고, 그러면 위에서 그러면 이 자갈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로 딱딱한 게 아니에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왜 두 개가 있냐면, 이쪽 걸 당기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갈이 하나로 딱 붙어 있게, 하나로 쇠로 돼 있다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돌아가요, 자갈이. 한쪽에서 당기면. 그래서 한쪽만 당기면 한쪽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리가 있어요. 그렇게, 뭐랄까. 요런 고리가 있어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물어 그러는데 안 해요. 이렇게 물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물려 있기 때문에 말 입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주 작은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제갈이 보면은 그 끝에 부분이 이렇게 이 제갈하고 이 제갈하고 붙어 있으면 제갈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굵어져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입에 물리는 부분이 굵어요. 이 혀 안쪽에 있는 부분이 얇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가락 이렇게 굵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물 수 있게, 안에, 제가 그랬죠. 이 어금니 안에, 우리는 사람이 그 어금니가 끝나면은 이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은 또 뒤에 이빨이 있어요. 그걸 이제 씹어서 돌리는 데죠.
앞니는 집는 거고, 앞니를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어금니를 갖고 돌립니다. 그럼 요 안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을 이렇게 개가를 딱 거기다 집어 놓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혀 묶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 혀 밑을 재갈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명령을 아무리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혀를 묶고 턱으로 밑으로 묶고 그 혓바닥 위로 해서 재갈을 물어야 명령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뭔 얘기하다가 글로 갔을까요? 예, 그런 어떤 좀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형광보스의 그 유수형 기술 조교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쓰고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도를 높이기보다 일단 똑바로 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런 마필들은 체중만 쫙 맞춰갖고 나왔으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어서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다가 실패, 또 모래 맞으니까 가속이 떨어지잖아요. 안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필인가요? 기수가 막 채찍으로 어깨 채찍 넣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밖에서 이 모니터로 보면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런 그 가속이 떨어지는 것까지 느낌을 아시면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르셨다고 제가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경주도 이제 이 12번 스마트 오피셜입니다. 이게 체중이 조금만 한 5kg? 예, 이게 이 마필이 센 마필이에요. 센데 좀 늦게 오죠. 늦게 오는데 지금 컨디션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게 봤습니다. 공백기를 갖고 자중수부 그렇게 부종이요. 부종 때문에 쉬었는데 부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질에게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고 그냥 사람 종기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외상, 후디신 바르면 낫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요경주도 제가 좀 추천점이 조금 어려요. 12번 스마트 오피셔냐 아니면 원평 코드냐 이렇게 둘 중에 좀 정해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 오피셔 때문에 그래요. 센데 공백기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체중 체크나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상당히 컨디션은 좋더라고요. 자, 구경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 4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1월차 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